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묵이고요. 저는 국민대 의상디자인과 99학번이고요. 20살 때부터 학원 보조 강사로 일을 했고 지금 전임 강사 한 17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시를 했던 경험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의 총 입시 경험을 토대로 올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고 올해 입시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먼저 미대 입시를 아이가 하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렇게 반기시지는 않잖아요. 당혹스럽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미대 출신들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집 현관 앞에 있는 인테리어도 보실 거고, 밖으로 나가면 자동차도 있을 거고, 굉장히 수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지금 일컫는 것 중에서 과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지 않은 사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디자이너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갈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냥 어머님들한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책자에 보시면 이제 어떤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거니까 이건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미대 입시가 왜 힘든가 이 점을 분석할 때 있어서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수도권 썰림 현상이에요. 굉장히 쏠립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문화에 대한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통로,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더 확인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결국 디자인 회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수시 모집 인원 대비 응시인원,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작년 기준으로 8.84대, 그리고 정시 모집은 작년 기준으로 평균 경쟁률이 6.28대. 이렇게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인문 자연계는 보편적으로 평균 경쟁률이 2대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거에 반하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게 바로 예체능 입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모집 인원을 지역별로 한번 나눠보면 이제 왜 수도권에 쏠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지금 전국 단위로 왼쪽이 수시, 오른쪽이 정시 모집인데 압도적으로 수시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이유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역시나 수시 모집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유독 서울권만 정시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이유는 수시 납치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시 때 학생들을 합격을 시켜버리면 이 학생이 정시 때 지원을 못하죠. 그래서 지방 대학들은 하루빨리 학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수도권 대학들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수시 때 아이들을 뺏어가면 되는데 왜 안 뺏어가느냐? 수시 때 판별 기준이 보통 내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도권 대학들은 내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8학군, 풍목군 이런 데서 4등급을 받은 아이와 지방에서 전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4등급을 받는 아이를 동일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학들은 대부분 정시 모집, 수능에 훨씬 더 신뢰도를 두고 입시를 치르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오지 말래도 알아서 몰려요. 그래서 굳이 수도권 대학은 수시에 힘을 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시와 정시의 작년도 학교별 경쟁률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앞쪽에서 보시는 이제 서울 과기대부터 단국대까지는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 내신으로 커트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목표상 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서울여대부터 동덕여대까지가 일반적인 수시 모집에서 좀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학교들이죠. 이거는 단순히 이 학교가 더 인기가 많아서 이렇다라기보다는 이 학교들이 각각 어떤 전형들을 펼치면서 학생들을 선발할 거냐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제일 높게 솟아있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로지 실기력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런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측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실기 대학인 국민대부터 이대 홍대를 보셔도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라서 어디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저거는 모집 인원 때문이에요. 홍대는 비실기로 모집 인원을 전체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전체 인원 중 80%를 선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두 대학은 홍대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조금만 몰려도 경쟁률이 굉장히 급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시대학인데, 정시는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수시보다는 도표상 굉장히 경쟁률이 확 떨어지죠. 이유는 일단
응시 인원 자체가 수시하고는 거의 뭐 공이 하나 더 붙고 안 붙고의 차이 정도로 수시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일단 학생 수 자체가 적은 데다가 수능 성적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가 좀 드뭅니다. 표에서는 작년에 이례적으로 이제 건국대가 평상시 경쟁률의 거의 2배를 기록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후에 설명을 드리고, 맨 끝에 보시면 덕성 인하대학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경쟁률이 꽤나 높죠. 이것 또한 학교가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적이 낮아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메리트 때문에 몰리는 현상이고, 특히 덕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마지막 고루라는 표현을 써요. 인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제일 성적이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서경, 삼류, 덕성 이 세 대학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서경, 삼류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인기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하대가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2년 연속 정시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30대 1을 돌파를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두 번째로 입시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 상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는 이제 절대평가하고 이제 다른 거죠. 이게 왜 힘드냐? 자, 내가 점수를 90점을 받았어요. 못하지 않았죠. 근데 상대들이 92점, 3점, 5점 이러면 내가 지는 거죠. 반대로 내가 85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냥 소소한데 다행히 상대 경쟁자가 80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게 이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어떠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도 이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군이 가장 두텁냐면 중간 그룹에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상대평가의 기준을, 비율을 나누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바로 이 중간권역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성적도 중간치 있는 학생들, 실기도 중간치 있는 학생들이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학교들이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알기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에 각각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들이 있는지를 간추려 보면, 첫 번째 수시 모집에서는 실기를 보는 전형과 실기를 보지 않는 전형,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면, 위에 두 개 전형은 특전형까지를 보면 세 개 전형은 실기를 보는 전형이고요. 아래 세 개 전형은 실기를 보지 않는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대에서 문수를 보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미대 전형은 아니고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이라든지 뭐 가천대 패션이라든지 일부 학과에서 동덕여대 큐레 그래서 서울권에서는 세 개 학교만 이 문수 전형으로 선발하고, 그래서 미대랑은 사실상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기 전형에서는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만 통과자를 가려내고 2단계에서 실기 시험을 치는 그런 유형을 치르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 일괄 전형이라고 해서 다단계가 아니라 그냥 내신 성적하고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바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의 학교들이 가장 많은 인원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의 실기대회 혹은 공모전에서 상위에 입상한 학생들한테만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전형이라서 대표적으로는 서울권에서는 국민대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성균관대 영상이나 학교가 쑥 떨어집니다. 36대 한 세대 정도에서 이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즉 몇 안 되는 전형이죠. 단 이 전형으로 수상자가, 예를 들어서 국민대 실기대 수상자가 이 전형으로 합격을 할 경우에 장학금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비실기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어요. 거의 선발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서는 홍대, 경희대 정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내신 성적만 봅니다. 근데 수능 체제가 따라붙어요. 수능 체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학교장 추천이 필요해요.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준비할 게 많은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신도 챙겨야 되고요. 비교과 활동도 챙겨야 되고요.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 체조도 맞춰야 되고,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장 복잡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시보다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똑같이 큰 틀로 실기와 비실기로 나누면 위에 두 개 있는 전형은 실기 전형이고 아래 두 개 있는 비실기 전형인데, 비실기 전형부터 안내를 드리면 좀 전에 보셨던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기 한번 더 등장하죠. 이걸로 선발하는 정시대학은 홍익대 밖에는 없습니다. 홍대는 수시랑 동일하지만 단 면접만 따지게 돼요. 그래서 수능 성적하고 서류 점수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그다음
수능 위주 전형은 이제 성적 전형이죠. 어떤 학교는 수능 플러스 내신, 어떤 학교는 100% 수능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겠죠. 그리고 모집 인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수시 때처럼 실기 다단계 전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단계에서는 보통 내신이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수능 성적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려내고 2단계에서 실기 시험을 보는 건데, 내신이 들어간 유일한 대학 다단계 전형에서 국민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신이 들어가는 정시모집 대학의 수도권 대학은 국민대와 세종대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내신을 보지는 않습니다. 정시에서는. 그리고 실기 일괄 전형 역시 제일 많은 대학들이 이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데, 수능 성적하고 실기 성적을 합산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시에서 실기 다단계 전형의 대표적인 학교 서울 과기대입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만 가지고 국어, 영어, 사회 기준으로 등수를 매겨서 모집 정원의 10배수만 통과를 시켜요. 즉 모집 정원이 10명이면 100등까지만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단계에서는 실기백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이 다시 반영되지는 않고, 오로지 이제 이때부터는 내신이 좀 더 높든 낮든 상관없이 실기만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실기 일괄 전형의 대표주자 동덕여대는 학생부는 20%만 반영하고 내신 성적은, 그다음 실기 80%로 선발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 홍익대, 1단계에서 내신 20%, 서류 80%로 3배수를 걸러내고 2단계에서 면접을 포함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 경희대 말 그대로 학생부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기자전형, 국민대가 이제 실기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국민대에서 이제 이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식은 그 입상 금상이냐 대상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겠죠. 입상 성적을 가지고 6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내신은 거의 비중도가 떨어지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 전형들을 보셨습니다. 그럼 정시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작년부터 1단계 통과자를 10배수에서 5배수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커트라인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실기 면접을 요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서 유일하게 내신을 보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수능만 가지고 선발하는 게 아니라 수능 플러스 내신을 70%대 30%로 선발을 하는데, 이때 작년부터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 내신을 폐지했어요. 비교 내신이라는 건 뭐냐면, 고3들은 내 내신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근데 N수생부터는 내 내신이 9등급이든 1등급이든 상관없이 내 수능이 몇 등급인지에 따라서 그대로 그걸 내신값으로 적용을 시켜요. 내가 수능을 3등급 받았으면 내신은 3등급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작년에 이걸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N수생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국민대 기준으로는 내신의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등급간 격차 구간을 보시면서 좀 더 상세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실기 위주 전형 가장 많이 뽑는 대학 중에 대표 건국대, 수능 60에 실기 40. 이렇게 수능 비중이 조금 더 작고 실기 비중이 40%로 있는 대학들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수능 40에 실기 60인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중위권, 하위권으로 갈수록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건대하고 차이점은 비중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홍익대만 유일하게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수능 위주 전형에서 제가 서울 과기대를 따로 뽑아놓은 이유는,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위주 전형, 즉 수능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때 수학을 필수로 포함시켜서 성적 계산합니다. 근데 과기대, 경희대 정도가 수학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기대도 모든 과가 그렇지는 않고요. 산디과는 수학을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올해 입시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수능이 올해는 이제 11월 16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 본사 접수 기간, 수시, 그리고 정시, 가나다본 전형 기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벌써 이제 3월이잖아요. 사실 정시까지 가려면 10개월이 채 남은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시 대부분의 실기 전형 대학들의 실기 시험 기간이 보통 10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정시 때는 이제 1월 달 한 달 안에 가나다본 시험이 모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입시생으로서는 현재 남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대학들이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쟁점만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공통사항으로 대교협에서 자소서를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종 전형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 홍대나 이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형식을 따로 쓰게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어야 됐는데 대기업 자체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마라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자, 편리해 보이시죠? 그렇다면 입학 사정관들이 자소서 없이 학생들을 뭘로 판별을 할까요? 이 학생이 우수한지 저 학생이 우수한지. 결국 남은 건 학생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관리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대한 판독이 정확하지 않다면 괜히 헛수고를 할 수가 있으니 만약의 경우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학생부에 대한 판독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고요. 고3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전형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좀 늦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홍대, 이대, 성대, 상명대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완화시켰어요. 수시 모집에서. 자, 이거는 특별한 의미보다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통 수능 최저를 완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의 비교과 활동은 좋은데 이 친구가 삐끗해서 수능을 잘 못 봤어요. 그런 안타까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 국민대고요. 국민대는 AI 디자인이 지금 창립된 지 3년째인데 AI 디자인이 현재까지는 1단계 통과자를 5배수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3배수로 줄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수제를 줄인다는 건 성적 향상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커트라인을 예측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특기자 전형, 장학금을 탈 수 있는 특기자 전형의 기회가 시각디자인과에서 없어졌어요. 시각디자인과가 특기자 전형을 선발하던 걸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디자인과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립대입니다. 서울 시립대는 작년까지 수시 모집만 했어요. 모든 인원을 수시에서만 선발했는데 반대로 올해부터는 수시 모집을 전면 폐지하고 정시 모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킬 거냐? 수시 모집에서보다는 정시 모집에서 서울 시립대의 입지는 좁아질 겁니다. 이유는 서울 시립대가 가군으로 포진되는 이유 때문인데 가군에 서울 시립대보다 더 좋은 학교들이 꽤 많아요. 국민대, 이대, 고대, 성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시립대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들어가기가 수월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입니다.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의 변경이 가장 큰데 건대가 예전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50%나 됐어요. 그래서 국어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작년에는 국어 비중도를 다시 낮췄어요. 40%로. 그리고 대신에 영어 비중도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굉장히 껑충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올해는 한국사를 필수로 반영했던 5%를 폐지하고 국어를 다시 45%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학생들 건대 지원자들 성적표를 그대로 올해 방법으로 치환을 해봤어요.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성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1.65% 정도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 커트라인보다는 조금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커트라인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성균관대는 영어 반영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국어 탐구만 반영했다. 올해 영어를 10%를 반영하면서 국어랑 탐구에서 5%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대는 그냥 역시나 국어 영어가 중요한 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공예학과만 실기반영비율이 다른 학과는 40%, 공예만 60%였는데 올해 다 통일을 시켜서 공예도 실기반영비율을 20% 줄여서 40%로 갑니다. 이유는 당연히 성적 상승을 도모하려는 목적이겠죠. 그리고 끝으로 명지대 영상. 작년에 건대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보탬이 된 게 바로 명지대랑 세종대인데 명지대랑 세종대가 그 전년도에는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다가 작년에 실기 과목을 바꾸거나 실기고사를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해야 될 아이들이 일부 건대로 유입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하고 한쪽에서는 상황표현, 애니메이션 실기를 보고 한쪽에서는 기초제한 실기를 보는데 이걸 매해 바꿔요. 수시 때가 상황표현이었다가 올해는 정시 때가 상황표현이었다 이런 해가리를 하는데 올해는 정시 모집이 다시 기초제한을 선발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전부 다 수시 모집을 갖고 있거나 모든 전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전형에 해당되는 학교 그리고 선발하는 학과 역시나 모든 학교가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해 놓은 도표고요. 정시 모집은 이제 전형보다 중요한 게 반영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실기 반영 비율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기 반영 비율이 0%라는 건 말 그대로 성적만 보는 비실기죠. 리스트로 보시면 꽤나 많은 학교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과당 많이 뽑아봐야 5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실기 반응률이 높다. 즉 실기 100이라는 건 성적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실기만 보고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자세히 쳐다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학교를 슥 훑어보실수록 저런 학교도 있나? 이런 학교들이 더 많아지실 거예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아무래도 실기 반응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걸 하기 이전에 이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필요하지? 뭐 실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이런 판별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의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자,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대학이랑 전형들을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판독이 1순위고요. 그 다음은 비교과를 판독해야 되는 건 이제 비실기 전형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실기 능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 수시 모집에서, 그러면 이 평균 경쟁률이 높은 대학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실기 점수를 뭐 한 80점 받던 아이가 갑자기 수시 모집 시험장에 가서 99점을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거의 90점 이상을 받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실기 능력을 판독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별하느냐, 누가 점수를 매겨주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독해야 될 것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실기대회에 나가본다든지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합고사를 통해서 내 객관적인 실기 능력을 판독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중요한 판별 기준의 하나입니다. 수시 모집인데 왜 수능 모의고사를 가야 되느냐? 수시 모집보다 정시 모집에 훨씬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상황의 학생이라면 굳이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보다 더 낮은 대학을 갈 필요는 없죠. 그게 바로 수시 납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를 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가장 중요한 판독은 역시나 수능 성적이에요. 수능 성적이 학교를 구분해 줍니다. 이 성적이면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즉 학교를 정하는 건 수능 성적이고, 그 정도의 성적대 학생들이 다 그 학교에 몰리겠죠. 그러면 결국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건 실기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성적과 실기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기력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각 학교별로 똑같은 그림을 두고 똑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더 잘하지? 이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합격 확률이 좀 더 높은 거, 내 아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실기력을 명확하게 아시고 학교를 결정하셔야지만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과 선호도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어느 학교를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원서 접수 당일날이 됐어요. 마지막에 돼서 경쟁률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예상한 경쟁률보다 급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 학교는 보통 피해야 됩니다. 이유는 경쟁률이 높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요. 성적은 낮은데 실기를 정말 엄청나게 잘하는 괴물들이 한 명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그냥 원래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의 자리를 뺏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변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선호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비슷하다 그러면 사실은 선호도가 비슷한 건데, 성적대가 비슷한데 어떤 학교는 굉장히 많이 몰리고 어떤 학교는 적게 몰려요. 이게 바로 이제 선호도거든요. 비슷한 성적권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남도 가고 싶은 거고, 내가 가기 싫은 학교는 남들도 가기 싫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가 당연히 쉬울까요? 남들 안 가고 싶은 학교를 쓰는 게 가장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써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런 경우가 필요한 경우에 가나다운 중에 하나 정도를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성적대를 저희가 그냥 문대중으로 이 정도 성적이면 여기 써도 돼, 이런 거는 굉장히 주먹구구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 학생이 이 학교를 쓸 수 있냐 없냐를 판독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의 경험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는 대학에서 성적을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공개하지는 않고요. 공개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자료를 스크랩해서 맨 먼저 보셔야 될 건 직전 연도가 아니라 3개년치를 보셔야 돼요. 홍대를 이제 기점으로 변압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판독을 하실 때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게 무슨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인가, 이게 내신인가, 등급인가, 환산 점수인가, 이런 걸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학교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뭔지는 알려는 줘요. 이게 평균 등급이고, 2020년도는, 21년도는 환산 점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시모집 20년도는 표준 점수의 합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보신다고 해도 그냥 저건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독하는 거는 당연히 학원 측에서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만 하셔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과인 디자인학과 그리고 섬유 패션 이런 쪽 미대 자율 전공 이런 쪽은 수시 모집에서 필요한 성적은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2등급 때 정도의 내신이 필요하고 정시 모집으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저 표준 점수를 100분위로 환산해 보면 100분이 90%에서 95%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 모집에 있는데 단 2개 학과에서만 선발을 해요. 시각디자인과와 AI 디자인과만 선발하고 다른 과에서는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점수 등락이 굉장히 널뛰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년도 수시에서는 내신 3.98, 즉 거의 4등급대가 평균 성적이고 반면에 21학년도는 1.57, 그랬다가 다시 작년에 3.0 뭐 이런 식의 널뛰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총 9개 학과 중에서 제일 낮은 공예를 필두로 해서 시각까지 굉장히 점수 폭차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100분이 한 85, 6% 정도부터 국민대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과기대 내신 성적 마찬가지 등급이고 국어, 영어, 사회 기준이니까 학과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각산업이 좀 높은 편이고요. 도자, 금속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내신 성적인데 최근 들어서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산디과 시각하면 보통 시각지향과가 성적이 보통 높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산디과 성적이 높은 사례를 보여주는 추세는 뭐냐면 실기 때문에 그래요. 실기 문제가 산디과가 훨씬 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참고만 하시긴 크게 읽고 갈 대학, 숙대, 중대, 성신여대는 각각 이렇게 성적을 공개를 하고 있고 중대 같은 경우에 정시 모집은 실기 성적을 공개해요. 근데 사실은 실기 성적은 공개를 해봐야 이게 어떻게 그래야지 이 점수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큰 의미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이제 좀 전에 이제 몇 개 소개해드린 거 그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 모집에서 다른 학교는 내신 판독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신 판독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기 모집인데 다단계 전형인 경우. 다단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의 리스트예요. 자, 한해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규 대학은 아닙니다. 교육부 소속이 아니죠. 그래서 따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 입시를 하는데 내신을 반영을 하기는 하세요. 근데 비중도가 굉장히 적어요. 10%, 20%. 그래서 보통 한해종 입시는 거의 실기가 관건이다. 근데 그러면 아무나 한해종 갈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해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이대, 홍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에요. 즉 그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그 정도의 사고력과 그 정도의 실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해종이 서울대, 홍대, 국민대와 함께 같은 선상에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서울 과기대입니다. 과기대는 내신 국어, 영어, 사회 기준으로 디자인과는 2등급 때 초중반의 내신이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면 1단계를 통과할 수가 있고요. 숙대는 마찬가지로 시각산업의 경우 2등급 초반, 그리고 환경이나 공예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중후반 정도가 커트라인을 형성이 돼요. 그리고 한양대 응용미술교육학과. 한양대는 캠퍼스가 있죠. 서울에 있는 학교에는 한양대에는 미대가 없습니다. 응용미술교육학과는 사범대학 소속이에요. 즉 교육학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수업 자체가 사범대 교육 위주로 되어 있어요. 디자인을 배운다기보다는 교육학을 배우는 그런 학과. 그래서 즉 선생님이 되려고 한다면 이 학과를 보통 선택을 하죠. 근데 여기의 특징은 내신만 보지 않아요. 내신 플러스 비교과를 함께 보시면서 1단계 통과자를 걸러내기 때문에 일반고 기준으로는 2등급 이내, 특목고나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4등급 때도 통과를 합니다. 단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이제 3등급 때에서 4등급 때까지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학교가 낮아서 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인기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적권의 학교 중에서 뭐 중대나 뭐 한양대나 경희대나 건대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단대를 제일 별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이제 지역 때문인 것 같거든요. 단대가 이제 원래 이 서울 안에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죽전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벌어진 현상 같아요. 그리고 중앙대 시각산업 공예 3개 학과에서만 실기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패션하고 실내는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등급 때에서 3등급 때까지가 지원이 가능한 학교고, 그다음 인천대도 보통 2등급 때 중반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인천 가톨릭 때는 그보다 살짝 낮은 3등급 때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다음은 실기 일괄 전형은 내신 판독이 사실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기 반영률이 보통 낮게는 60%, 높게는 80%. 어떤 경우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 100 이렇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도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특정한 학교에서 이제 조금 높게 내신을 잡아야 되는 게 상명대 천안 캠퍼스하고 경희대는 일반적으로 내신을 좀 높게 잡아요. 이유는 서울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목표 대학은 아닌데 지방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가고 싶은 워너비 대학이거든요. 지방에서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내신 높은 지방 학생들이 꽤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보통 다른 학교보다 좀 높게 요구되는 4등급 정도가 돼야지 실기를 무난하게 봤을 때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은 사실 내신이 의미가 없어요. 실기 반영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9등급도 합격할 수 있고요. 7등급도 합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신 판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기 능력입니다. 내가 40대에서 70대를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실기 능력을 현재 갖고 있는가, 이거를 판독하시는 게 중요한 대학군입니다. 그 다음은 내신 판독이 필요한 두 번째 유형, 비실기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 가지고 통과자를 가려내는 전형은 이제 없어졌어요. 과거에 홍대가 이 방법을 썼습니다. 1단계에서 내신 100, 1단계 통과자를 내신 성적만으로 가렸죠. 근데 3년 전부터는 이 1단계를 폐지하고 1단계가 내신 20%에 서류 80이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떨어졌다 붙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준을 잡는 거는 고려대부터 홍익대까지 상위권 미대에 필요한 내신은 보편적으로 2등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우리는 이 과목만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게 홍대예요. 나머지는 특정 과목을 결정해놓고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즉 정과목을 반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를 기준으로 2등급 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 가천대부터 한성대, 한양대까지는 보통 더 높은 내신의 아이들이 잘 진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여기보다 위 학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은 여기로는 잘 몰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몰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신이 높은 1, 2등급 학생들이 훨씬 더 합격을 많이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한 대학이기 때문에 합격선 학생들의 대부분 내신이 3등급 전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시 모집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시는 수능 성적이 학교를 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원래 쓰는 수능 성적의 지표는 100분입니다. 왜냐면 한 등급 안에도 수많은 100분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분위가 정확도가 훨씬 높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엔 좀 버거워서 등급으로 이제 구간을 나누면 2등급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에서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은 고대부터 홍대까지, 3등급 정도가 평균이 나왔다 그러면 건대부터 한양대까지, 이렇게 등급별로 학교가 나눠지게 돼요. 인서울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시죠? 보통 최상위권 인서울을 가려면 이제 보통 3등급 이내까지는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낮은 인서울이라도 가겠다면 결국 마지노선은 거의 4등급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보루인 서경대, 삼육대,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낮은 5등급이어도 실기 능력만 우수하다면 인서울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고, 그다음 인경기를 나누는 기준도 보통은 5등급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등급 이하로 넘어가면 경기권에 쓸 수 있는 대학보다는 이제 천안권이나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전형별 지원 부분에서 실기 유형에 관한 건데, 실기 유형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실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학교를 쓰고 싶다고 해서 성적이 된다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기 유형 자체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부터 가천대까지 상위권 대학들은 기초 소양평가 유형, 명칭은 굉장히 다양한 기초 소양평가, 기초 조형, 드로잉, 자유폐업 이런 식으로 명칭만 다양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비슷한 덕목을 요구하는 그런 실기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기초 디자인은 여기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에 있는 한 90%에 가까운 미대가 이 실기 유형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초 디자인을 제가 지금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쪼개놨어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문제풀이 능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이거나 제시어를 같이 던져주면서 문제를 풀게 하고요. 그다음 그냥 제시물만 던져줘서 그냥 네가 알아서 그려봐 라고 하는 대학들이 중위권, 하위권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문제를 미리 알려줍니다. 하지만 한 문제를 딱 알려주진 않아요. 여러 문제 중에 우리 골라서 낼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이런 대학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실기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군을 선택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신도 2등급 이내고 비교과도 잘 챙겨놨어요. 그리고 수능도 2등급 안쪽에 모의고사를 계속 보여줍니다. 실기도 학원에서 굉장히 잘한대요. 이런 효녀가 있으면 얻고 다니겠죠. 자, 이 학생들은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초 소양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시죠. 괜히 기초 도양을 같이 병행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단 위험도는 있어요. 만약에 실제 수능 성적이 떨어지면 이 친구는 쓸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걸 각오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등급대가 9월 모의고사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면 이 친구는 사실상 선택을 기초생활기로 해서 지금 서울대부터 한해도, 경시모집은 서울대부터 시립대까지나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비실기나 면접들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관리나 면접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시모집은 실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국민대, 시립대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면접에 대한 교육을 평상시에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말을 할 때 필요한 소스들을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케이스 두 번째는 이제 3등급 대학생이에요. 내신도 3등급, 수능 모의고사도 3등급 정도, 뭐 비교과도 그냥 중간중간, 실기는 조금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의 학생들이 사실은 해야 될 게 가장 많아요. 이 친구가 자칫 잘 나오면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거고 자칫 떨어지면 중위권 대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데 기초시험과 기초디자인 실기를 그래서 병행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수시모집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더 상위권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신이 아까 2등급이었을 때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다 빠져있죠. 그래서 3등급 때 갈 수 있는 맥시멈 대학은 서울 과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시모집에서 목표로 하는 대학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부터는 수시보다는 정시모집의 비중도를 높여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4등급 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사실 수시모집하고 정시모집이 거의 유사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보다 더 낮은 대학을 수시모집에서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시모집에서 4등급 대학생들이 주목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들은 성신여대부터 가천대 정도. 하지만 이제 정시모집에 건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수시모집을 조금 줄이는 방식을 쓰고요. 반대로 모의고사가 9월까지 갔는데 잘 안 나와. 그러면 오히려 수시모집의 횟수를 좀 더 늘려야 되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친구들부터는 기초소양은 안 쳐다보셔도 돼요. 그냥 기초디자인 큰 학물만 파도 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등급 대학생들이에요. 5등급 대학생들도 인서울 할 수 있는 보루들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모집하고 정시모집을 나누면 정시모집보다는 수시모집에 보다 상위권 대학이 많아요. 쓸 수 있는 상위권 대학. 그래서 5등급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 아이가 5등급, 6등급, 7등급이다. 근데 굳이 정시모집을 끌고 가시기보다는 수시모집에서 비중도를 좀 더 높여서 실기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대학을 보내면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기회는 돼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실기 능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확률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그렇다면 반대로 안 되지만 어떻게든 수능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각 케이스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이제 기초 디자인으로 시작을 한 친구예요. 기초 디자인 주력으로 해서 뭐 건대를 가겠다라고 해서 학원에 들어왔는데 한해종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해종을 준비하는 걸로 전향을 했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국민대 실기대에서 수상을 했어요. 금상을 받아서. 그래서 이 학생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국민대 특기자전으로 가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기초소양하고 기초디자인을 병행한 대표적인 친구입니다. 기초디자인에서 가르쳤던 부분을 기초소양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기초소양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초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게끔 연관성을 가리키면서 수업을 하는 결과물들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래도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훨씬 월등했기 때문에 수시모집은 아예 지원을 안 했고요. 정시모집에서 국민대 건대를 지원했는데 국민대 합격자 발표가 멀었기 때문에 건대 시험장은 안 갔어요.
제가 후반에 만난 학생인데 내신을 잘 관리를 해놨고 비교과 관리를 잘 해왔던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수시 모집의 기회를 살려야겠다 해서 홍익대 지원을 했고요. 서류 준비해서 잘 통과를 했기 때문에 서류 통과가 된 홍대 학생들은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어요.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후에 조청 캠퍼스에서 면접이 있고 2주 뒤에 서울 캠퍼스에서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혹시나 이제 홍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떨어질 걸 감안해서 정시 실기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해서 잘 합격한 케이스예요. 그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해마다 가장 부러워하는 3관왕들을 한 명씩은 이상을 배출을 하는데 이 학생은 이제 여기 강남 캠퍼스 학생은 아니고 홍대 캠퍼스에서 올해 3관왕 학생이 한 명 나왔어요. 건대, 단대 세 군데를 다 이제 합격한 학생인데 이 친구도 이제 이 합격성 인터뷰를 찍어보니까 평상시에 이 친구도 이제 국민대를 목표로 해서 모의고사 성적대를 기준으로 기초수양하고 기초대장을 병행했던 친구고 안타깝게도 실제 수능에서 국민대를 쓰기에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전향을 해서 건대, 단대를 해서 간 친구인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한 덕목이냐면 건대 문제풀이를 하려면 일반대 기초디자인만 해서는 절대 건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수양을 한 친구들이 문제풀이에서 건대 문제를 만났을 때 훨씬 더 수월해 합니다. 그래서 건대가 기초수양대학하고 일반 기초디자인대학의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저희 반 산업디자인과 합격한 학생들도 전부 다 예외 없이 기초수양하고 기초디자인을 병행했던 친구들이에요. 저희 반 고3이었고요. 고3인데도 불구하고 건대 2관왕을 했어요. 물론 이 친구도 기초수양하고 기초디자인을 병행했습니다. 특이 케이스 중에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국민대보다는 학교 네임밸류나 아니면 부전공이나 이런 거를 더 선호해서 고대를 쓰겠다, 성대를 쓰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고대 성대를 쓴다고 해서 기초 디자인을 안 해도 된다거나 뭐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정시 모집 때 학기 중에 따로 성대 고대를 준비한 건 아니었고 정시 모집 때만 성균관대 유형을 한 달 반 정도 연습을 해서 상대를 합격했고 기존에 자기가 쭉 해왔던 경희대 유형의 기초 디자인 2가지로 합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6, 9월 모의고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고3들만 봤던 3월 모의고사에 반해서 6월, 9월에는 N수생들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정말 내 실제 수능 성적하고 유사한 성적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점으로 목표를 바꿔야 되는지, 뭐 실기 과목을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바꾸지 않는다면 성적을 얼마만큼 향상시켜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판독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각 항목별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내신인데 내신 많이 올리면 좋죠.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올릴 수 있는 내신의 한계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다 나왔죠. 3학년 1학기 이수단이 다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국어 수업 몇 번 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수단이 대비해서 올 1등급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 성적을 산출해봐요. 그러면 이게 내 내신의 맥시멈입니다. 최고치. 근데 그 최고치를 계산해봤더니 수시모집에서 쓸데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신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코피 흘리면서 공부해라고 하는 게 아이한테 불필요한 에너지 쏟게 하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정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인데 국영사 기준으로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학생 내신이 2.69였어요. 근데 이 학생 남원 3학년 1학기 올 1등으로 넘었더니 얼마큼 올라가니까 2.27. 많이 올라가 봐야 0.5등급 올라가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받냐면 1, 2학년 때 받았던 수준에서 보통 내신 받아요. 3학년 때도. 그러면 1, 2학년 때 받은 2.69 등급이 거의 비슷한 등급을 받았을 때 2.63이 되는데 이유는 이수 단위가 많을수록 동일한 내신 값이라도 조금 더 올라가요. 이미 3등급을 벗어난 친구는 내신 관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고 3등급 이내에 들어왔다면 그래도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학을 반드시 보는 학교하고 선택적으로 보는 학교부터 먼저 수학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필수로 보는 대학들을 한번 보시면 비실기 학교에서는 가천대부터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 예술학교 실기를 보는 대학에서는 경기대부터 한성대. 자, 수학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학이 이겁니다.
과연 수학 준비를 할 의미가 있어 보이시는지 이제 판독을 하시는데, 의미가 있는 대학은 보편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사실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밖에 없어요.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은 무슨 제도냐면 학과가 아니고요. 이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때까지는 아무 전공이나 내가 연탐해보고 싶은 수업들을 듣고 나서 2학년 때 내 전공을 정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홍익대, 여기는 홍익대 미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익대 총 10개 학과 미대는 수학을 자동으로 반영을 하는데, 그 자동 반영하는 게, 높아서 반영하는 게 이수 단위가 많아야 돼요. 사회, 과학, 수학 중에서 이수 단위가 높은 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을 1등급 받아도 이수 단위가 사회가 많으면 사회 성적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높으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선택 반영이라고 해도 이 대진대부터 인천 가톨릭대를 위해서 과연 수학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대 입시를 하면 국어, 영어, 사면 챙겨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신 반영을 하는 유일한 대학, 이제 정시 모집에서 국민대, 세종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민대의 내신 등급별 환산 점수입니다. 1등급 100점 만점에 100을 줍니다. 5등급 보시면 99.75를 줘요. 5등급까지 점수 편차가 단 1점도 안 납니다. 그래서 국민대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국민대 내신 반영은 정시 모집에서 국어하고 영어만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정시 모집 때 나는 국민대를 생각하고 있다 하면 내신 관리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야 돼요. 국어, 영어는. 왜냐하면 평균을 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기당 한 과목당 바로 반환 점수를 매겨서 가기 때문에 6등급짜리가 한 개라도 더 있으면 손해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대를 목표로 하신다면 국어, 영어를 5등급 이내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종대는 이제 이 실기 전형으로 뽑는 학과가 패션 디자인 학과인데, 재작년에 기초 디자인으로 선발을 했다가 원래 본인들이 하시던 색채, 인체 소묘, 인물 색채 소묘 이 실기로 바뀌어버려서 회화과하고 관련된 실기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공부하는 친구가 갑자기 이거를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세종대는 거의 이제 상관없는 학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과 영역은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 비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고서를 써야 되는 유일한 대학은 이제 큰 틀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홍대, 이대, 고려대인데 고대의 보고서는 좀 달라요. 근데 이대하고 홍대의 보고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의 축소판이 이대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는 매우 흡사한데 큰 틀에서 이제 3가지 파트로 홍대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교과활동 5개, 비교과활동 5개, 종합난 이렇게 구성돼서 이걸 대한 글을 써야 되는데, 교과활동은 말 그대로 학교 수업 시간, 정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국어 시간에나 뭐 했고, 미술 수업 시간에 뭐 했고,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 한 모든 활동은 전부 다 비교과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 방과후 시간 이런 것들 또한 다 비교과 활동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다양한 게 좋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돼서 하게 되면 분산 기제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만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를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면 다른 활동으로도 옮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에서 점수 인정을 받을 때 중요한 건 공식 활동이냐 비공식 활동이냐인데, 가령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전시관람, 자유창작, 독서. 자, 독서가 어떤 주체기관이 필요한가요? 주체기관이 개인인 거는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죠. 나 전시관람 하고 왔어요. 티켓 가지고 봅시다. 티켓이야 그냥 사오면 되죠.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증명 자체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점수에서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단 주체기관이 있는 활동들은 필요한 경우에 입학사정관이 증명을 요구해요. 그래서 점수화시키는 데 중요한 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의 기관을 통해서 하는 공식 활동이 가장 유리한데, 그런 거에서 가장 편한 공식 기관이 바로 학교예요. 그래서 본인 학교에서 하는 미술 관련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다 참석을 하시는 게 맞고, 그게 부족하다, 우리 학교는 도저히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외부 활동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공식 기관이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종합난에 들어가는 내용은 보통 지원 동기, 너 왜 이 학과에 지원했니? 그러면 그냥 하고 싶어서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기 때문에 이 학과에 지원합니다. 즉 자신의 장래 희망에 관련된 내용을 쓰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홍대 기준으로 고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원서 접수 직전까지의 활동을 기입할 수가 있어요. 즉 중학교 때 했던 활동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N수생이다 그러면 졸업 이후에 했던 어떤 활동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쓸 수가 있어요. 원서 접수 직전까지니까. 그런 특징 때문에 보고서를 미리 써놓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질보다 양이 중요한 건 뭐 안 들어보셔도 아실 거고,
활동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포인트는 공신력이 있는 공식기관을 통해서 하는 활동, 학교를 비롯한 그 다음 출결. 우리 아이 결석이 너무 많은데 대학 갈 때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으름장을 놓으시죠. 이렇게 하면 뭐 입시 지장이 있으실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희가 군대 가는데 뭐 고등학교 학생부로 들고 와서 떼주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갈 때 남편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 안 보여줍니다. 아무짝에 쓸모없고요. 출결 점수를 보는 대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정상평가를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출결 점수는 거의 다 봐요. 근데 이걸 몇 점 만점에 몇 점으로 두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미인정결석. 미인정결석이 있냐 없냐만 보시면 돼요. 미인정결석이 아닌 경우는 감점 사유가 아닙니다. 예전으로 치면 무단결석이라고 얘기하죠. 무단결석만 아니면 돼요. 총점 1000점 만점에서 출결 점수를 비중을 정해놓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경희대는 1000점 만점에 4.5점을 출결 점수로 줍니다. 과연 실기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출결 점수를 다 채우는 게 중요할까요? 이런 덕목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감점제로 적용을 시켜요. 무단결석 3일 정도가 보통 감점의 시작입니다. 무단결석, 미인정결석이 3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감점은 보통 당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고 출결 점수를 반영한다고 해도 1000점 만점의 점수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출결 점수는 입시에서 큰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부분입니다. 모의고사를 토대로 한 수능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아이가 전체적으로 평균 5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에 시간 투자를 해야지 평균 100분위가 가장 빨리 오르느냐?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평가 단원 점수에서 다른 과목들보다는 100분위를 동일한 등급인데 더 높게 쳐져요. 3등급 마지노선이 100분위로 77%입니다. 일반 과목은, 상대평가 과목은. 근데 영어는 3등급 맞으면 국민대에서 95%를 줘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평균 성적을 올리려면 영어를 빨리 4등급 정도 끌어올리면 돼요. 그러면 평균 성적이 금방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중도가 탐구, 그 다음 비중도를 국어로 둬야 돼요. 왜 국어를 제일 적게 해도 되느냐? 국어가 쉬워서도 아니고 국어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올리기가 상대적으로 단시간 안에 쉬운 과목들이 탐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등급 대학생들은 영어를 더 이상 4등급 이상으로 올려봐야 아무 소용이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중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영어에서 점수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내가 받는다고 해서 평균 성적이 거의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교들은 4등급까지는 충분하고요. 상위권 대학 중에서도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사실 4등급도 문제가 없는데 보통 상위권은 안전감을 위해서 감점제라든지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3등급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4등급 대학생이라면 영어는 놔두고 탐구에서 성적을 빨리 올려줘야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3등급 이상이다.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영어랑 탐구가 안정화가 일단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오롯이 국어에다가 시간 할애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한데 전체적인 중요도는 입시에 대한 미대 입시에서 과목별 중요도는 당연히 국어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탐구고, 그 다음 영어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건 단기 목표로 삼았을 때 뭘 더 건드려야지 성적이 빨리 상승하느냐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두 부분은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별 영어 변환 점수입니다. 대표 대학 국민대 기준으로 1등급한테 100을 주고요. 3등급한테 95를 줍니다. 보통 3등급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걸 100점 만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200점이니까 절반으로 하면 100이 되겠죠. 절반으로 하면 99입니다. 절반으로 하면 98입니다. 오히려 국민대보다 편차가 더 없죠. 그래서 편차가 지금 4등급 때까지는 190점대로 결국은 90%대를 계속 유지하죠. 188점도 결국은 100분이 90%대를 받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도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경쟁은 4등급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고 혹여나 이제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3등급까지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대학이 여기는 서울 과기대 때문인데 과기대는 다른 학교는 뭐 100점이면 100점, 200점, 200점인데 135점? 특이하게 점수를 주고 있죠. 과기대는 여지까지 100분위로 산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표준 점수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 점수를 기반으로 한 거가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걸 100점 만점으로 치환을 한다고 해도 과기대는 3등급부터 4등급 구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기대를 생각한다면 3등급까지는 만들어줘야지 안정권이 생깁니다. 자, 그다음은 한국사예요. 한국사는 이제
작년까지는 건국대가 한국사를 5%를 반영했습니다. 필수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사도 이제 어느 정도는 챙겨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한국사가 감점제로 변환이 되면서 한국사를 특별하게 챙기지 않아도 건대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감점이나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감점제를 두고 있는 건대, 경희대만 보셔도 4등급까지는 감점을 당하지 않아요. 5등급부터 감점을 시작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해서 3, 4등급이면 거의 만점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제 이 4등급이 갖는 한국사의 의미는 뭐냐면 50점 만점에 절반, 반타작 25점 나가면 4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4등급 따위가 어렵지 않은 과목이고요. 한국사 때문에 대학 못 가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사실상 크게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과목이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사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학교 중에는 거의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시험 임박해서 내가 알았던 거 그냥 개념 정리 한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이다, 이미 잘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수학을 놓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을 반드시 반영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택 반영하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수학을 반드시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상위권 대학 중에서 실기를 보는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실기 단원입니다. 수학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꽤나 높죠. 그래서 이 대학들을 갈 거면 수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주 과감하게 수학을 버려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실기 부분입니다. 동일한 실기 명칭을 쓰거나 비슷한 걸 한다 하더라도 학교별로 문제를 물어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좀 다르세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과천대까지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면 학과별로 시험 문제가 다 달라요. CD과 유형, 3D과 유형, 공예과 유형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학과가 딱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준비할 게 조금은 수월하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학과를 조정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뭐 오늘은 이 학과, 뭐 내일은 이 학과 이렇게 나눈 것 같았는데 작년에는 공간지각 능력이 필요한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 즉 시각유형과 공업유형으로 학과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도 이제 올해부터는 그 점을 조금 유의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등비과를 쓸 거야, 공간 디자인과를 쓸 거야, AI를 쓸 거야, 뭐 어디를 쓸 거냐에 따라서 좀 더 연습 분량이 많아야 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대와 고대는 예전에 이제 기초 디자인과 기초 조형 실기 이전에 있었던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에서 아직까지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소묘 능력하고 그다음 합성법, 포스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합성법을 주로 배워야 되는 좀 더 다른 유형이다. 이렇게 해서 기초 수양은 저희가 큰 테마로는 3가지 파트로 분류를 해놓고 필요한 영역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디자인도 아까 보셨다시피 조건이나 뭐 제시관념 등 까탈스러운 대학들은 이제 건대부터 한양대, 서울, 국립과고 그다음 거의 대부분 대학이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소묘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대학도 있어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 디자인인데 그 중에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초조형, 하나는 소묘. 하나는 말 그대로 소묘만 실기를 시험을 보는 거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디자인으로 최적화로 실기 시험을 보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형상이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소묘, 한쪽은 기초 디자인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버거운 전형이에요. 4시간 만에 3절체다가 완성을 부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입사제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위주로 이제 서류하고 면접 관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부에 얼마만큼 기재가 되느냐 올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홍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는 근거 자료예요. 결과물만 적어놔요. 이 학생이 뭐 했고요, 뭐 했습니다. 무슨 상 탔습니다. 이 결과 위주로 있는 거죠. 과정에서 이 학생이 뭘 느꼈고 이 학생이 어떤 점이 두드러졌고 이런 것들은 학생부의 기재가 거의 잘 안 돼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미술활동 보고서에서는 그 내용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있던 내용을 미할부에다 그대로 되옵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미 보여준 걸 또 보여줄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못 보여줬던 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본인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써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면접 관리는 평상시에 면접을 막 모의 면접을 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본 소수가 없는 친구가 모의 면접장에 앉아봐야 제대로 말도 못해요. 자, 보통 미대 면접은 큰 틀에서 2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홍대 면접하고 나머지 면접이에요. 홍대 면접하고 유사하게 치르고 있는 대학이 세종대, 경기대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다 일반적인 면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면접은 보통 본인 서류를 기반으로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에요. 지원 동기라든지 전공 접합도라든지 아예 인성을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인 준비만 하면 되는데 홍대를 비롯한 아까 말씀드린 세 개 학과는 홍대를 기준으로 면접 준비 시간 24분 안에 두 문제를 풀고 들어가야 돼요. 가능할까요? 실기 안 해봤던 친구들이나 미술에 관심 없던 친구들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한 문제는 보통 이미지를 판독하는 문제를 주고요. 한 문제는 본인이 직접 이 위에 드로잉을 해서 들고 가야 됩니다. 24분 안에 드로잉까지 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겠죠. 그러면 이 24분을 굳이 주는 이유는 드로잉을 할 때 뭐 섬세한 표현력을 보거나 이런 걸 보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의 면접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건 정시 면접인데 정시 면접 아까 말씀드린 국민대 총 9개 학과 중에서 의상하고 공업만 제외하고 모든 학과가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서울대 면접을 봐요. 이 면접장에서 있고 올해 추가되는 서울 시립대 면접. 이 면접에서의 특징은 본인이 실기고사 때 쳤던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원 동기에 관련된 부연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제 입시 컨설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9월, 6월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표를 제공을 해요. 학생의 내신 성적을 판독을 해야 되면 현재 내신 성적이 국영사 기준으로는 어떻고 뭐 단대 방식으로 이렇고 과계 방식으로 이렇고 그래서 단대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예를 들어 이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이 학교 이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성적대인데 이 점이 그 학생의 성적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막대 그래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성적상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막대 그래프가 낮다 내 점이 그러면 이 학생은 성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봐야 합격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제 판독을 하는 건데 이걸 저희가 이제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일정으로 수능하고 보통 이제 수능표를 드려요. 모의고사표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반에 이제 이미 다 끝나서 학생들 편으로 부모님들 확인시키시라고 그리고 같이 보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혹시 못 받으셨으면 학생을 다그치시면 되거나 이것처럼 연락하시면 발송을 바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실기를 써야 되거나 실기 능력을 판독해야 되는 경우 이런 식의 도표 작성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교재 연구를 이제 지금은 거의 이렇게 책자로는 거의 안 만들어요. 과거에 있었던 책자는 있는 대로 이용을 하고 지금 대부분은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시대죠. 아이들이 이제 보통 그림을 찾아보면 피터레스트,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서 보통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시범 영상이라든지 강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반별로 각 선생님들이 카페를 운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리고 있다. 이번 주에 그림 끝났어요. 그럼 다 업로드합니다.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저희 학생들의 합격생 인터뷰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오답노트거든요. 공부를 하는 거랑 그림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미술도 공부예요. 틀린 것들을 그냥 틀렸네 하고 넘어가면은 배운 게 없어요. 틀린 걸 개선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오답노트가 보통 언제 가장 요긴하게 쓰이냐면 이동할 때 학원 왔다 갔다 시험장 왔다 갔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스탠바이 하는 기간 실기고사장을 들어가는 입시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시하고 나서 바로 시험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저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워밍업 없이 갑자기 훅 하면은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맞을 거 알고 참고 있으면 안 아프거든요. 똑같은 거. 그래서 워밍업 하는 걸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저희는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요. 일정 기간 이상. 한데 부모님들도 애가 잘하고 있나? 옆에서 조금 부추겨 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드로잉 과제를 항상 내요. 그림이라는 건 결국은 예체능은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로잉 과제를 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통 수업하고 연합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단순히 행사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기대에 나갔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현재 전국에서 건대 지원자 중에서 지금 몇 등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뜬구름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보였던 우수작만 학생들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반에서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좋아. 우수작이 훨씬 늘어나고 되겠죠. 그리고 그 공통 수업을 좀 변형을 하거나 복습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연합시험을 치러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